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취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진로예요, 사실. 그래서 진로 영역에는 정말 연차가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강사들도 취업은 뭐 진짜로 취업 좀 해봤다는 친구들이 막 취업 강사를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로는 그 심리학적인 요소, 교육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직업학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학적인 요소, 그리고 진로 관련된 그런 여러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과 이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가 없으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론적인 걸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트롱 검사에서 뭐 리아섹 해가지고 뭐 예술형이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줘서 뭐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현실 세계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아 나가고 직무를 찾아 나가고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반드시 현장과 그리고 1, 2, 3학년의 준비 이 과정이 이론적으로 섞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취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학년 진로 콘텐츠 이쪽을 가장 어려워해요. 예, 강의하는 걸.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진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자소서를 이렇게 써라. 면접을 어떻게 봐라. 이건 그냥 장기술이고 전 늘 장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포장법이고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바로 이 나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특히나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죠, 학교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1, 2, 3학년이 메인 타겟인데,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입을 거쳤기 때문에, 대입으로 접근하던 그 습관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입이랑 똑같은 거냐, 취업? 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엔 계속 어떻게 되죠? 대입 마인드가 결정이.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빨리 벗어납시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요즘 세상에서 이 취업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을 할게요. 제가 여기 타이틀을 달았는데 지식의 시대에서 지금 경험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식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학벌 좋은 데 가라. 스카이 가야 된다. 그리고 어학 뭐 한두 개 하면 너 취업한다. 얼마 전에 뭐 너 코딩 교육 받으면 너 취업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진짜로 그랬어요. 좋은 학벌에 어학 좀 하면 취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주구장창 너 좋은 대학 가라. 너 어학 잘해야 된다. 너 그래도 외국어 하나는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공대 친구들은 너 저기 뭐예요. 뭐 코딩이나 컴공 뭐 이런 것들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학벌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학벌 중요합니다. 학벌도 뭐 흔히 얘기하는 취업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거의 끝물입니다. 확실해요. 과거처럼 뭐 서울대면은 뭐 등급화 돼가지고 뭐 사람을 뽑아가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흔히 얘기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 친구들, 그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친구들 다 비슷해요. 취업을 할 때.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 정도 급은 다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학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처럼 좋은 학벌에 어학하면 취업된다? 착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직무로 어떻게 연결지어서 직무 중심 경험을 쌓느냐. 이게 결국엔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면 빨리 진로를 설정하는 사람이 유리해져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4학년이 돼요. 3학년이 되고. 뭐 2년간을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뭐 그 맨날 취업 그 진로를 그 교육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뭐 알겠어요? 현실 세계를. 그쵸? 근데 현실 세계는 철저하게 정말 차가워요. 일을 잘한다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요. 그냥 학교만 쭉 다닌 친구들은 할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대규모, 그러니까 경기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공채가 쫙 뽑아냈어요. 대규모로 뽑아서 교육을 시켰어, 기업에서. 그래서 뭐 그룹 연수, 그다음에 뭐예요? 자사 연수, 그다음에 온더잡 트레이닝, 직무 OJT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 6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뽑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텐을 어떻게 봤냐면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 뽑았어, 솔직히. 그래서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뭐 부모님 세대는 그러면 네다섯 군데는 막 복수 합격을 하는 거죠. 학점이 안 좋아도. 예. 그래서 이걸 그물형 채용이라고 해요. 쫙 그물로 뽑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 변해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기술의 변화도 너무 빠르고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13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한번 1년 전에 한번 상상해 볼래요? 2022년 6월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 상황? 막 IT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카라 쿠베 당토가 뭐 채용을 뭐 엄청나게 해대고 개발자 광풍이 불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권 쪽에 돈이 시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금융권 쪽이 핫했어요. 죄다 IB 간다, VC, 벤처 캐피탈 간다, 프라이빗 에퀴티. 그래가지고 사모펀드 가고 싶다, 뭐 부동산이 막 뜨니까 부동산 대체 투자해서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죠. 우리 취준생들도 그렇고 시장도 꽤 넓었고. 그래서 뭐 다들 뭐 코딩이랑 뭐 이런 거 조금 언어 조금 공부하면 취업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네카라쿠베 당토 채용이 거의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그리고 금융권 안 뽑아요.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예. 금융권 안 뽑아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어요. 채용 시장이. 그리고 경력직까지 지금 안 좋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신입을 뽑을 때도 6개월 동안 교육시킬 시간이 없는 거야. 당장 일을 시켜야 돼. 그래서 성과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작사령 채용, 소규모 수시 채용이 일반화돼 버린 거죠.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직무라는 건 잡이에요, 영어로는. 일을 잘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경력직처럼. 신입인데.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멍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런 직무 유관 교육 그 어떤 경험을 한 번도 쌓지 않으면 요번에 광탈하는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일 잘한다는 그런 직무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한 2, 3년 정도는 투입을 해야 그래도 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근데 그거는 전공 수업과는 별개야. 예. 물론 이공되는 전공 수업이 중요해요. 하지만 문과는 거의 별개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보이는 스펙보다 이제는 직무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는 좀 상위권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저는 서강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열화 시켰을 때 뭐 중하위권 대학이라는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제가 일하는 학교 친구들이 최종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요즘에.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 생활이. 근데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먹었어요. 선배들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우리 이제 대입처럼 공부 잘해요. 저뭐 학점 4.0 넘어요. 안 뽑혀요. 저 그런 거 유사한 거 한 적 있어요. 그럼 뽑혀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입과 취업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 마인드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대입은 시험입니다. 그레이드가 중심이에요. 위아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 나왔은 사람, 낮은 점수 맡은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요. 위계가 있죠. 하이라키를 지어요. 하이라키. 자, 그리고 대입은 수능과 뭐 학종 해가지고 다 점수 하나입니다. 막 점수로 위아래를 막 맞춰요. 자, 그리고 숫자, 그 점수라는 그 숫자로 모든 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이 뽑히죠? 높은 수능, 높은 학종, 높은 면접. 그래서 공부 잘하고 스펙 싸움이에요, 진짜. 왜죠? 이거는 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학 정원은 고정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시장이야. 예,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해요. 자, 그리고 면접관도 어떤 분?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의 그런 목적 자체가 교육과 연구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근데 이 목적에서 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로 취업은 어떠냐? 취업은 어떠냐? 시험이 아니라 소개팅이랑 비슷해. 소개팅.
여러분들 혹시 동아리나 학회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상상해 봅시다. 새내기를 뽑을 때 무조건 공부 잘하면 뽑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같이 뭔가 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나 이런 것들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아니라 핏을 보는 거예요. 핏.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어울린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고 좋은 대학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느낌과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취업에서. 그럼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서류뿐만 아니라 직무적성 검사, 인성 검사, AI 역량 검사, 인성 면접, 그래서 상황 면접, 임원 면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직에 어울리는지, 우리 예를 들면 본인이 지원한 그 기업이나 조직에 그런 게 어울리는지, 아니면 직무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랑 같이 하루 종일 있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결국엔.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 하면 잠깐 보잖아. 근데 이 일이라는 건, 직업이라는 건 뽑아놓으면 내 옆에서 우리 막내 직원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저랑 일을 하게 됩니다. 붙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어떤 사람 뽑겠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 뽑게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취업에서 원인 분석을 하거나 전략을 짜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차장님, 제 최종 면접 갔는데요.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토익도 거의 만점이고 오픽 AL 나왔고요. 옆쪽에는 IM3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최종 합격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차장님? 말이 왜 안 돼요? 본인이 같이 일하기 싫었나 보죠. 그렇죠?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인가 보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학벌 이런 것도 그래요. 똑같아.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가자 자체도 교수님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야, 대부분. 주니어부터 쭉 올라가신 분이죠. 주니어부터 승진하고 해서 임원이 됐거나 팀장이 됐거나 파트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적인 면이 이제 면접부터는 되게 크게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서류 단계에서 보긴 하고요. 해서 결국엔 지원자의 태도, 인성, 화합, 업무 능력 이 모든 거를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모 기업 현차 계열이었는데 최종 면접에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상담하던 친구가 최종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는 재경관리사라고 한 3개월 정도 준비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면접장에 CPA 공인회계사 홀더가 있었던 거예요. 법인 가서 일 좀 하다가 온 중고 신입. 근데 여러분들 이게 대입처럼 접근을 하면 CPA가 훨씬 더 좋고 어려운 자격증이잖아. 그레이드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재경관리서 갖고 있는 친구가 최종 합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자격증이 아니라 호감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내 옆에서 8시간 이상을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진로와 취업이라는 겁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스펙 싸움이면 사실 엑셀에 또 넣고 돌리면 되죠. 뭐 영어 점수, 학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뭐 인턴 몇 번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턴이 하나도 없는데 인턴 알바밖에 없는 친구가 최종 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로 취업은 소개팅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 마인드부터 좀 갖고 이제 여름방학 때 뭐 할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